대통령의 내밀한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저에서 동고동락하는 대통령의 사람들인데요. 3년 반 가까이 박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졌던 전 조리장이 그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한상훈 전 조리장을 직접 만나 취재한 정책사회부 김지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김 기자? 예, 그렇습니다. 한상훈 조리장 직접 만나봤는데 네. 만난 첫 느낌? 인상 이런 건 어땠습니까? 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네. 많이 긴장도 하고 있는 듯했고 네. 고민도 많아 보였지만 좀 대화를 할수록 좀 푸근하고 푸근함.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떤 느낌을 잘 전달해줘서 감사하고요. 자, 국중 심처 같은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 좀처럼 외부로 알려지기 쉽지 않은데요. 네. 자, 관저에서 대통령과 한 식구처럼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먼저 대통령이 생활하는 청와대의 구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가운데에는 우선 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200m 떨어진 곳에 네. 관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관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택인데요. 네. 예. 대통령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반 네. 가정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접촉하는 사람을 추정해 보면 네. 요리사, 그리고 요리사. 미용사, 그리고 경호관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외에 청소를 해주는 사람과 음식을 서빙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매일매일 보입니다. 마주칠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가까운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하고도 정확하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의혹의 세월호 7시간 이게 지금 초점의 대상이잖아요. 네. 외부 인사나 청와대 내부 인사를 통해서 지금 일부 행적들이 밝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은 우선 5명입니다. 네. 저희 채널A가 인터뷰한 한상훈 전 청와대 네, 조리장이 있고요. 조리장.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자매, 네. 그리고 간호장교인 조모대위와 신모대위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을 재구성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 신대위는 그날 의무실장의 지시로 오전 10시쯤 가글액을 대통령 부속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렇죠. 실제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그냥 관저에 그 가글액 전달만 해드리러 거기에 부속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달만 해주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상훈 조리장은 박 대통령이 12시부터 1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2인 1조로 다니는 정모자매는 네. 오후 3시 22분쯤 청와대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10년 넘게 담당했던 언니 정모 씨는 네. 그 원래 최순실 씨가 단골 손님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네. 그 정 씨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되시고 나서도 쭉 했다고. 네, 대신에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최순실이랑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고객이 저는 손님들. 네, 이렇게 관계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면서 네. 청와대 7시간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조금씩 그렇죠.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청와대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 될 텐데, 확실하게 해명을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취재진이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네. 그런 셈인데요. 자, 지금까지 쭉 나온 그런 어떤 증언들, 그다음에 정황들을 토대로 그날의 7시간 행적 한번 재구성해 보시죠. 네. 우선 박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네. 그 비슷한 시간에 앞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간호장교 신모 네. 씨가 가글액을 전달을 했고요. 10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식사를 했습니다. 침몰한 이후죠.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네. 이후. 네. 오후 3시에 박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20여 분 정도 지나서 정모자매가 청와대로 들어와서 약 네. 1시간 반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은 5시 15분에 중대본을 방문했고요. 네. 이후 청와대로 들어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6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 내용 중 일부는 청와대의 해명이기도 한데요.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7시간 중 해명되지 않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과 그렇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총 4시간이라고 총 4시간이네요.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것을 조금 더 넣어서 추정을 해보면 네. 평소 박 대통령은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과 네. 오후에 체력 단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 1시와 3시 사이에는 체력 단련을 했을 것이라고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가정이 성립을 하면 결국 세월호 첫 보고를 받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무엇을 했는지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드러나지 그 않았습니다. 마지막 퍼즐로 맞춰지지 않은 곳, 그게 바로 10시부터 12시, 그 2시간 행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그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될 텐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 기자가 만나본 한상훈 조리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요? 어떤 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조리장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초기 대처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청와대에서도 의아해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실제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처음에 청와대에서 7시간 뭐 얘기 나왔을 때 초기 대처를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관제에 겹쳤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네, 결국 대통령은 배가 침몰하는 위급한 시간에 가글을 받고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순간에 적극적인 지시를 하지 못한 건데요. 청와대 스스로도 관저에서 대통령이 개인적 시간을 보냈다는 그 자체를 좀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숨김없이 해명을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 또 하나 있죠. 바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인데요. 자, 그때 최순실 씨가 청와대 출입을 자제했다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네,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논란이 있고 나서 처음 1차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네. 정권 초기에 네.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에 도움을 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받지 않았다고 맞다. 선을 그었는데요. 네. 두 사람 다 이제 비선 실세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나자 최 씨는 몇 달간 청와대 출입을 중단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최 씨의 경우 스스로 이게 잘못이 있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을 저리고 아뜨거라 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최 씨의 경우 자신의 관저 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선 실세 행위고 네. 국정 개입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박 대통령도 최 씨의 출입이 국정 개입을 방관하거나 혹은 또 조장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관저 출입을 중단함으로써 아하. 그 의혹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한 게 어떤 발본색원, 그 문제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놓친 그런 셈이 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검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당시 최순실 씨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고 네. 문고리 3인방에게도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돌이켜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요. 네. 당시 세계일보에 보도된 문건에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도 언급했다시피 네.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그렇죠. 그리고 2위는 정윤회, 그리고 박 대통령은 3위라고 이미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죠. 코웃음을 네. 쳤던 그런 건데 이제는 전부 사실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때만 해도 좀 다들 안 믿는 네. 분위기였는데요. 네. 최순실 씨는 실제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을 챙겨서 급히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 씨 지인의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네. 최순실이하고 유라 한국인의 집으로 왔었어. 자기 들고 다니는 가방에가 뭐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 최순실이 거기 잠시로 받아내면서 전화번호 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 씨와 그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결국 그 최 씨의 국정농단은 이후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네. 한상훈 조류장의 증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좀 용기를 줘야 된다. 또 위해가 가해지는 것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쇄도하고 있다죠. 네,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한상훈 조리장은 인터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주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 8년 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차악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러나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보면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얼굴과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네. 청와대나 권력기관으로부터 네.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고민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채널A 보도 이후 인터넷에는 한조리장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결국 또 한조리장의 신변을 시민들이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본인 스스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댓글과 국민들의 응원에 한 조리장도 지금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한때 그런데 한 조리장 연락이 안 되면서 실종설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또 수많은 언론이 한 조리장에게 이렇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 조리장은 자신의 집과 근무 중인 식당에 기자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이런 네. 말까지 했는데요. 네. 더구나 민감한 내용을 좀 많이 밝혔고 네. 이런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좀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지금 꺼리고 있는데요. 네. 한 조리장은 실종된 것은 아니고 현재 수도권 모처에 머물면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떤 채널A가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상훈 조리장 같은 용기 있는 증언 다시 한번 추적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